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오후장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동안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그다음에 뭔가 시장 나스닥 선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길래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싶어서 계속 뉴스를 한번 점검해 봤는데 뉴스가 나오지 않다가 CNN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ABC 뉴스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CNN에서 한 11시 넘어오기 조금 한 10시 후반쯤에 지정학적 이슈가 하나 불거졌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침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 쪽에 뭔가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CNN 뉴스상에는 최소한 한 8개 이상의 비행체가 날아간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일단 유가를 급등시키고 나스닥 선물을 급락시키고 미국의 채권 수익률을 급락시키고 금 가격은 상승시키고 아시아 증시의 변동성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옵션 만기와 또 만난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불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쳐 나오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다가 주말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아있는 가자지구 남부까지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이 부분의 변동성 자체가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전은 없다 그랬는데 여차하면 이러다가 참 오래 고생할 것도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어떤가요?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슈 때문에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디스코를 포함해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기술주들 위주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 증시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3%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이랑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시장도 많이 올랐던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에서는 대만과 더불어 일본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과 더불어서 일본 증시가 오히려 우리 증시보다는 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YTD 수익률로 비교하면 워낙 큰 차이가 나서 일본이 더 많이 빠지더라도 연초 대비 수익률은 일본이 훨씬 높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의 기술주들의 변동성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말씀드린 대로 낙폭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제 BOJ가 있습니다. 환율 공조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엔화는 아직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1,400원에서 1,370원까지 찍고 오늘 지정학적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급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일본은 지금 154엔대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방어를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BOJ에서 좀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중국이 좀 버티고 있습니다. 홍콩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에 민감하니까 지금 1%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변동성에 최근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날 수 있을지 또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국내장들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높았는데 특징 업종과 테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초반만 하더라도 지수의 하락에 조선주도 강했고 일부 전력설비주도 올라오는 모습 보이다가 전부 하락세로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 특히 전력설비는 워낙 강했으니까 또 최근에 이틀간 급하게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방산 정도가 추가 수주 가능성에다가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철강금속 쪽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주의 강세라기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원자재 가격 중에서 구리, 최근 들어서는 납, 그다음에 아연까지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구리만 강했고 알루미늄 정도가 조금 따라오는 모습이었고 알루미늄이 러시아 이슈가 붙었고 그 위에 지금 아연과 납 등 다른 산업용 금속들도 서서히 조금 뭔가 시동을 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 중국의 관세를 받았을 때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강하게 내렸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의 수혜가 들어올 것인가. 대표적으로는 관광주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추세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한미반도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 발표했을 때만 해도 견조했는데 지수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이 모두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들 종목이 계속 급락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닌가? TSMC와 ASML의 지금 2연타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조정폭이 좀 커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발생한 종목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화 공정의 핵심 장비들은 지금 시황이 잠시 꺾인다고 해서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위주로 해서는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매수 기회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오진 않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에는 참 가격 조정의 메리트가 느껴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증권사에 있었을 때 매주 금요일이 되면 좀 투자 전략 레포트들 한 주를 조망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의 레포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신증권에서 이제 매일 데일리로 내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일단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인데 아마도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기 전에 쓰신 거니까 내용이 좀 수정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면은 불안 심리가 정점을 통과하면서 정상화로 갈 수 있고 미국제 10년물과 달러의 상승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낳고 있는 것, 즉 금리는 안 내린다라는 것과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조정의 원인이라면 이게 완화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러할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PCE 확인하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나 인터넷 같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낙폭과대 종목에 한번 주목해 보자가 전략의 핵심인데 자, 오늘의 이슈를 보면서 좀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죠. 자, PCE를 보자고 했는데 PCE라고 하는 건 결국 똑같은 물가 지표입니다. 다만 빈센트 교수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PCE가 기본적인 헤드라인 물가와 결국 비중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헤드라인 물가나 기본 우리가 보는 CPI보다는 주택 비중이 좀 낮고 좀 더 다양한 어떤 성격의 종목군들이 비중이 섞여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과연 다를까라는 부분. 오히려 저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물가를 봐야 될 때인가? 라는 그런 흐름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PCE가 정말로 시장에서 호재로 느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다음 주에 메인 포인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시황에서 지적했던 달러와의 일방적 강세, 그다음에 미국채 수익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와 그다음에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크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은 자, 일단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자, 지금 연초 대비해서 YTD 수익률을 국내 업종으로 봤을 때 기계, 저긴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 조선, 자동차, 은행, 반도체 이런 순인데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던 소위 1분기를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바뀔 것인가? 이 얘기는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고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다음 주에도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저는 오히려 저쪽에 있는 종목군들, 상승률 상위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 근거는 당연히 실적에 달려 있을 거고요. 그 실적의 근거 또한 시장의 우상향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이긴 하죠. 어쨌든 시장의 우상향을 여전히 믿는다면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의 가격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네, 고무적인 것 같고요. 오후장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오늘 이 얘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SK하이닉스 한 작년 6% 하락하는 것 같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매수 기회 포착인가요? 네,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손실이 약간 나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굉장히 수익이 크게 확대됐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켜봐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지켜보기보다는 저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반도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도 빠지고 시스템 리스크가 와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기회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시장이 지나가는 지정학적 이슈로 주도주의 가격 조정을 주는 것이라면 일단 대형 반도체에 대한 편입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성장 자체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내 이 관련 종목군들의 밸류가 전혀 비싸지 않다. 최근에 급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기존에 움직였던 PB 밸류의 상단까지 한번 트라이한 게 전부였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움직였던 PB 밴드 상단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 시황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면, 증가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장비와 재료 쪽에서는 철저하게 독점 기업이나 미세화 공정에 확실하게 그 자신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특히 이번 주에 반도체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매수 기획을 포착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구간 진입, 종목별 선별하자. 네, 일단 다음 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모두 실적의 가장 중심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현대차를 포함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모두 기다리고 있고요. 미국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부터는 줄을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두 기업의 실적이 약간 주춤거리고 시간에서 넷플릭스가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와 관련된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적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영업이익단보다는 매출의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 Q의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 즉 가격 효과나 환율 효과가 아니라 수량 기준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이쪽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세 번째 포인트에서 해당 업종을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보다는 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미용기기, 화장품, 전력기기 어떤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환율 효과로 단순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기서 자동차를 뺀 이유는 자동차는 최근에 Q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은 늘어날 수 있어요. 매출도 늘어날 거고 이익도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자동차 실적은 저는 반드시 환율 효과를 빼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에서 프로모션비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국내 기준으로도 판매량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Q가 늘지 않는 업종은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주목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용기기 Q가 계속 늘고 있죠.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 뭐 아까 전문가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미국이라든지 국가별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인바운드가 늘고 있죠. 그 2월 달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방한이 2019년 대비해서 거의 한 80% 회복된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느끼면서 체감하는 것은 2019년도에 거의 한 90% 정도 회복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바운드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해외 수출도 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전력기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전력기기는 주가 상승이 워낙 높았던 만큼 변동성을 좀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까지 포함해서 반도체까지 이 5개 업종이 이번 실적 구간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우리 장은 끝나지만 또 금요일 밤에 미국장이 열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말 동안 마음고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분명히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옵션 거래 시장이라든지 개별 주식 옵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하방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꽤 쌓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지정학적 이슈가 터져버린 상황에서 아마도 찍어 누르려는 그런 시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미국장은 얼마나 빠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후장이 얼마나 말아올리는지가 중요하다. 즉 만기 물량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 탄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찍어 누르는 그런 신규 물량들의 유입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미국 증시도 당분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를 기준으로 만기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음 주에 실적에 관련된 긍정적 포인트를 보느냐
아니면 만기 물량이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롤오버되면서 더 시장을 찍어 누르는 흐름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미결작정, 선물 시장의 미결작정도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선물 미격제약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후장 체크포인트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